안녕하십니까. 쿠즈네츠 가설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쿠즈네츠 가설이 뭐냐면요. 이것도 더럽게 쉽습니다. 그냥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어떤 경제가 성장을 하면요, 불평등이 수반된다라는 게 있죠. 어떤 불평등? 소득분배 불평등. 왜냐면은 결국에는 사장과 노동자 간의 불평등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만 벌고 못 버는 사람 계속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 쿠즈네츠 가설은 뭐냐면은, 근데 쿠즈네츠 가설은 초반에 그 불평등이 심화됐다가 나중에는 평등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맞아요. 1980년 이후부터는 이게 틀리다고 나오거든요. 70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970년부터 안 맞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왜 유효하냐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지문입니다. 좀 봅시다. 자, 쿠즈네츠 가설. 성장과 분배 상호작용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이론적 분석 결과를 제출한 사람은 쿠즈네츠라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쿠즈네츠 가설은 성장과 분배의 상호작용이나 정책 선택 문제와 관련해 가장 빈번히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쿠즈네츠 가설은 성장과 분배의 핵심을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그냥 밑줄이나 쳐주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쿠즈네츠 가설이. 성장과 분배. 그래서 이 쿠즈네츠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1920년에서 1940년대 말까지의 성장 과정에 대해 연구를 바탕으로 성장과 소득 분배 간의 관계가 단계적으로 변한다는 가설을 제출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쿠즈네츠 가설이 뭔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봅시다. 즉, 대체로 자, 경제개발 초기 단계라고 나오는 거 보고 또 뒤에 보니까 경제개발 후기 단계라는 거 나오는 거 보니, 자, 이 부분 알아둬야겠죠. 자,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된대요? 전 근대적인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근대전 이후,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이후 이전의 경제 구조가 근대적 체제로 급격히 변해서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면에서 정도가 커진대요. 그래서 여기 초기 단계에서는 체제가 변하면서 경제 구조가 체제로 변해서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면에서 경제 불평등 정도가 커지며, 그 다음에는 다음 일정 기간 동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경제개발 중기 단계겠죠? 경제개발 중기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경제개발 중기에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경제개발 후기 단계는 소득 분배의 양상이 점차 평등해지는 경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나누고 있죠. 초기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후기 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과정이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근데 이거 문제, 이 새끼 가설이에요. 구랍니다. 가설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쿠즈네츠 가설이 이게 맞냐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 사이에 그와 같은 단계적 연관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관심 갖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 사이에 그 정도의 논리성이 있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맞냐 틀리냐 보다. 쿠즈네츠가 초기 단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상위 소득계층의 저축이 집중된 점과 산업화의 진행 과정에 따른 비농업 부분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농업 부분과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쿠즈네츠가 직접 얘기한 거죠. 자, 이거와 농업 부분과의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점. 이게 언제입니까? 불평등이 심화되는 요인이에요. 일단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평등이 심화되는 요인이 뭐래? 초반에는요, 미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시중에 안 풀어요. 저금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들만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이니까 모두가 공장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공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농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격차가 크단 거거든요. 공장하고 이렇게 큰 거예요, 격차가. 근데 이제 나중에는 공장하던 사람들하고 농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코딱지만 해. 공장은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점점 더 이랬다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0에 수렴해 간다라는 거겠죠? 이거 맞냐? 이거? 오랜만에 쓰네. 예. 리미트는 X는 0으로 간다. 여기 맞냐? 뭐 어쨌든 간에. 특히 경제성장의 후반기에 소득분배가 평등화되는 요인으로 정부의 개입을 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근데 이게 누가 했대요? 정부가 개입했대요. 그래서 소득분배가 평등화되는 요인으로 정부의 개입. 누가? 쿠즈네츠가 후반기 안정될 때는요, 후반기에는요 정부가 개입했대요. 그래서 그는 정부가 부에 집중에 대해 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를 완화하는 정책 패턴을 것을 강조한대요. 결국 뭐야? 쿠즈네츠는요, 먹고 살기 힘들면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만 두시고. 그래서 경제 발전을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축소되는 쿠즈네츠가 미친 과정이라고 얘기했네.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축소된다는 쿠즈네츠의 가설은 과거 선진국들의 경우 사례로 한 경험 법칙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과거에는 이게 맞았다고. 하지만 이건 지금 쿠즈네츠 안 되는 애들, 지금 봐봐, 개발도상국은 되지도 않고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들 경제권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 이게 쿠즈네츠 가설의 한계죠. 아이고 씨. 그 다음에 쿠즈네츠 가설의 한계입니다. 이 두 개가. 쓸까? 솔직히 여기 안 써도 되는데, 문답 밑에서 써도 되는데 미리 썼어요? 드러났다. 선진국가들에서도 70년대 이후 진위계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반화됐으며, 진위계수가 뭐냐면요, 밑에 써있어요. 진위계수란 뭐 이것도 에러를 구하는 짓이다,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있는데요.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기울기가 1인 대각선, 기울기가 1인 거는 요겁니다. 왜? 1일 때 1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게 가운데 이 대각선이 있는데, 만약에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고, 뭐 다른 곡선은 이렇게 멀어지죠? 그러면 빨간 애가 더 불평등한 거예요. 이 가운데 곡선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이고요, 멀면 멀수록 어때요? 불평등입니다. 그게 진위계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1인 대각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제 평등하다면, 그럼 봐봐, 진위계수가 증가했다라는 소리는 뭡니까? 그래서 진위계수는 어디 있어? 이런 공식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평등하다면 빵이래요. 불평등하다면 1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기울기가 1인 거지, 이 진위 개수가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등한 게 0, 불평등한 게 1이죠. 근데 봐봐, 1970년대 이후 진위 개수가 증가하고 있죠. 즉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불평등해진다는 소리예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1980년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부익부, 잘 사는 놈들 잘 살고, 빈익빈, 못 사는 놈들 못 살아지는 현상이 그 친구다. 그러면 이 쿠즈네츠 가설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처럼 자신의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쿠즈네츠는 이미 충분한 설명의 실마리를 제공한 바 있음을 상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맞는 거는 뭐 이해해. 근데 봐, 아니 정부 정책이 달라지고 기술이 진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맞춰? 왜?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완화해야 되는데 미친놈들아, 니들이 그지같이 하잖아 라는 거지.
달라진 것은 신자유주의의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정보정책과 기술진보의 방해, 소득 균등구조 악화 신초적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쿠즈네츠는 아니 씨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정보정책 및 기술 진보가 지금 이 뭐하고 있다? 소득급여 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대요. 이게 얘네 둘이가 알아두세요. 그래서 쿠즈네츠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가설을 성립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거 얘기했나봐 전에. 뭐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는 분명히 상호 대목임.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반비례.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란 소리예요. 중요한 점은 그 대목임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선언적으로 전해진 방향은 없다. 그러니까 뭐 미리 경험한 적으로는 뭐 없어요. 오직 사회 내 제도와 경제 주체 행위에 대해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북한이 초반엔 잘 살았다가 지금은 존망한 거랑 우리나라가 초반에 개떡락했다가 급상승한 거랑 이거 쿠즈네츠 가설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근데 둘 다 불평등은 심화됐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아니다.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과 분배, 피드백 작용이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이를 위해 어떻게 나갈지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게 성장과 분배 중 양자택일적인 선택 문제야. 그러니까 성장을 할 거냐 분배를 할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다 같이 하냐고, 다 갈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제체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며 그런 체제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근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야 이씨 여기랑 여기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냥 성장, 분배 둘 다 잘하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제체제를 만들으랍니다. 그걸 노력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호 대목이, 그러니까 이제 정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 진위 개수 가지고 좀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문제로. 그래서 진위 개수가 어떤 그래프인지 이거예요. 그냥 진위 개수 이렇게 나와서 가운데 1인 기울기 있어요. 그 다음에 진위 개수가 높잖아요. 진위 개수가 높으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운데 선하고 멀죠. 근데 진위 개수가 낮으면요, 진위 개수가 낮으면 거의 이렇게 일자로 거의 비슷한, 거의 대각선하고 비슷한 거. 왜? 그럼 여기 짧죠, 요 길이가. 이게 그러면 진위 개수가 낮은 거예요. 진위 개수가 낮고 평등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얘도 별거 없는 거였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모르는 거는 질문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